지난 1년간의 흐름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에 집중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주 환원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이라든지 배당에 대해서 세금을 조금 부담을 덜어주는 분리과세라든지 그리고 국민성장펀드 같은 정책형 펀드 등이 등장한 것들 이 모두 다 이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성장펀드 오픈 당일부터 정말 은행 지점 앞에 오픈런 줄이 엄청 길게 늘어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서버 다운된 거는 말할 것도 없이 오픈런 열기가 진짜 뜨거웠습니다. 국민과 성과를 공유하지 않는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민성장펀드 조성이 생산적 금융을 확산하고 미래 첨단 산업 발전과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증식에 기여하는 든든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AI나 반도체, 바이오 같은 첨단 전략 산업에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함께 투자를 하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게 아주 소수의 기관들에 집중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개인 투자자들, 개미들에게는 이러한 기회가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국민들도 함께 이 투자에 뛰어들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첨단 전략 산업은 결국은 그 산업군만 좋은 게 아니라 산업군이 커지게 되면 나라도 함께 일어나게 되는 거고 국민들도 함께 좀 그 덕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저는 이번 흔행을 아주 성공적인 정부의 거시적인 넛지, 좀 똑똑한 유도책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중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원금 손실 리스크의 좀 하방을 정부 자금의 후순위 출자로 일정 부분 방어를 해줌으로써 자본시장 진입을 좀 망설이던 대기 자금을 국가의 생산적 금융의 재원으로 좀 연결한 정책적인 기획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 흐름이 ETF, ISA 그리고 퇴직연금과 결합이 되면은 국내 증시의 좀 판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거는 혁신 기업에 자금이 조달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기존에 묶여있던 부동산 중심의 가계 자산이 산업의 성장 자본으로 좀 흐를 수 있도록 정책 인프라를 재설계하고 있어요. 반도체 외의 다른 산업 부문에서도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 역할을 할 글로벌 초격차 성장 동력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육성해내겠습니다. 반대로 위험 요소는 쏠림과 가열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이번 달 23일인가 그때만 해도 코스피가 하루 만에 900포인트 넘게 이제 폭락을 하면서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이 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지금 우리 증시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상위 10개 종목이 전체 시장의 76%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쏠림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기에 빚을 내서 투자하는 B2까지 이제 좀 과열이 되면은 가계와 금융 시스템 전체가 순식간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자본시장은 숫자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그 이면에는 이 자본시장에 속해 있는 여러 군상들, 즉 여러 인간들의 심리적인 편향들이 작동해서 만들어내는 어떤 결과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올라도 개인이 돈을 잃는 것은 시장을 이기지 못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일 확률이 높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오른 종목은 조금만 올라도 빨리 매도해버리고 손실이 난 종목은 웬만하면 끝까지 들고 가는 그러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익이 난 종목은 굉장히 빨리 팔고 그리고 손실이 난 그러한 종목들은 천천히 판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처분 효과라고 부릅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한국 사람들의 이익 종목 매도 확률은 손실 종목 매도 확률보다 2배가 더 높습니다. 미국은 약 1.5배에 달합니다. 여기에 통제감 환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편향이 또 결합되게 됩니다. 즉,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고 나는 이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하면
반드시 성공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빌린 돈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나는 그 오른 수익을 가지고 금방 이 돈을 갚을 수 있어라는 그러한 통제감 환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나는 남들과 다르다. 나는 최고점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사람의 의지는 생각보다 약합니다. 그래서 좋은 투자자는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기보다는 감정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는 그런 사람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기존에 있던 금융교육 이외에 심리적인 교육들, 즉 나는 이러한 주식시장에서 충분히 비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러한 한계는 무엇이고 그러한 사례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리적으로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교육들이 현재 금융교육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쯤은 시장이 크게 내려오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다른 산업에서 받쳐줘야 되거든요. 다른 산업에서 받쳐주면서 그쪽에 돈들이 들어가면서 수익을 나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 시장은 역시 안 돼 라고 하면서 나가는 분위기가 아니고 우리 시장에 돈이 더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핵심은 자본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주주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제도적 인프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2025년 7월부터 우리가 시행된 개정상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제도 변화가 실제 기업 경영 관행으로 좀 정착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 소각하고 또 일반 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좀 제도적인 측면인데요.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사법적인 단죄가 확립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부실 기업의 신속한 퇴출이라던가 공시 신뢰도 강화도 같은 맥락이고요. 세 번째가 좀 투자 문화 측면인데요. 지금 너무 단기 매매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매매에서 벗어나서 장기 분산 투자 문화가 정착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대한민국의 이제 머니무브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국민 자산 구조의 좀 중심축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완전히 이동하는 장기적인 메가 트렌드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이 돼요. 다만 기업 지배 구조 개선과 투자자 보호가 함께 가지 않으면은 이 흐름은 국내가 아닌 다른 해외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짚어두고 싶습니다.